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CJ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의정부시가 현재 장암동에 있는 생활 폐기물 소각장을 자일동으로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포천과 양주 지역 모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리에 김성길 의양동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장암동 소각장 이전 소식은 저희 뉴스를 통해 몇 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소각장 이전 진행 상황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1983년도에 최초로 장암동에 소각장이 50톤 규모로 지어집니다. 네. 90년대 중반에 다이옥신 과다 배출 등의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 반발이 심하고 그래서 97년에 폐쇄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새로 짓겠다는, 그런데 그냥 단순한 소각시설이 아닌 자원을 회수할 수 있는 자원 회수 시설. 예. 그래서 열과 전기를 회수할 수 있다는 이런 시설 짓겠다고 얘기가 나왔었고, 당연히 그 당시 주민 반발이 엄청났었고, 근데 주민들과 시와 이렇게 함께 타협을 해서 타협을 하고 서로 이야기를 했다가 공개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로 현재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설계 연한이 15년으로 설계가 돼서 2016년이면 설계 수명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에서는 당연히 환경공단에 진단을 받았고 한 5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는 개수한다면 사용할 수 있고 지금도 발열량이라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빨리 5년 정도 하고 대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증치를 하라고 얘기를 들었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가칭 의정부 에코드림 주식회사라는 곳에서 가칭 소각장을 새로 저쪽에다가 지어주고 그다음에 기부 체납한 다음에 자기들이 운영권을 갖는 이런 방식으로 해달라고 이제 요청이 들어왔고, 시에서는 아마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일동으로 이제 이전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거죠. 검토가 됐고, 지금 이제 결정 공고 같은 경우 작년 7월 달에 결정 공고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입지 선정 결정 공고가 나와 있고, 타당성 조사는 그 이전에 끝났고요. 저희가 소각장이라고 했지만 정식 명칭은 자원 회수 시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각장 이전 소식 당연히 주민 예상해 보면 반발할 법도 한데요. 저희들이 주민들의 어떤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보시죠. 거의 100% 반대죠. 지금 현재 쓰레기장에 들어와 있는 것만 해도 저희들이 엄청나게 나름대로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까지 저희들이 다 냄새를 다 맡고 살아야 돼요. 또 소각장이 들어온다니까 주민들은 속고 있는 것밖에 안 돼. 의정부시에다가 자일동 주민들은 배신감을 느끼면서 우리들은 투쟁을 할 겁니다. 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 소각장으로 인해 불안하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님, 이렇게 주민들의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지어진 자일동 인근 부근은 개발 제한 구역이고 녹지 보전 구역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은 지금 몇십 년 이상을 집을 신축하는 건 물론이고 집이 고장나서 수리하는 것조차도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정도로 규제를 받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지켜온 산천인데 거기에 온갖 시설들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폐기장 때문에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 때문에 고생을 계속 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흔히들 소각장 하면 가장 대표적인 다이옥신, 또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들으니까 당연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밀락 이지구 같은 경우는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와서 살겠다는 분들인데, 들어와서 이제 정 붙일만 하니까 옆에 소각장이 들어선다 그러면 당연히 밀락 이지구 분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시민들 걱정이 많은데요. 의정부가 그렇게 미세먼지 청정지역이 아닙니다. 워낙 동두천, 포천, 양주가 심해서 거기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의정부도 만만치 않은 미세먼지 오염 지역이기 때문에 자원시설이 소각장에 들어서면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민들이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의정부시가 이 소각장을 자일동으로 이전하기에 앞서서 이 환경 영향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각장이 자일동에 들어섰을 때 어떤 환경 피해가 있을지 예측을 해본 것인데, 소각장이 착공되는 순간부터 운영되는 내내 이 초미세먼지가 기준치 이상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내용 정리해봤는데 역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입니다. 소각장이 자일동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 들어섰을 때 어떤 환경 피해가 있을지 예측했습니다. 평가 결과 소각장 공사를 할 때 발생하는 초미세먼지가
연간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각장이 운영되는 20년 동안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역시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 농도 자체가 이미 이제 국가에서 정한 기준을 일단 초과한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그 소각장 운영이나 공사로 할 때 이제 농도가 조금의 어떤 영향을 주긴 하거든요. 한 0.01, 0.뭐 이 정도의 가중이 됩니다. 네, 초미세먼지가 기준치 이상 검출되지만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이렇게 의정부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정부가 미세먼지 청정 지역이 아닙니다. 네. 2012년부터 15년 평균을 내보면 연간 미세먼지 평균이 50 마이크로그램 미터 대제곱을 넘습니다. 그리고 일평균이 그 80일, 일정 수치 80이 넘는 날짜가 1년에 50일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정부시의 의견은 한마디로 흙탕물이 가득 찬 연못에다가 내가 이상한 물 한 바가지 섞는다고 더 나빠질 거 있느냐. 의정부는 원래 이렇게 공기가 안 좋은 동네인데 우리가 조금 보탠다고 뭐 차이가 없다 이런 반응인 것 같습니다. 소각장에서 나온 미세먼지가 작아서 별 차이가 없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의정부시 전체에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기를 만드는 것이 시의 자세일 것 같습니다. 흙탕물에 한 바가지 더 붓는다고 뭐가 더 달라지겠냐 이 얘기죠. 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자일동에 지어낸 소각장의 어떤 소각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각 방식에 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폐기물 소각 처리에 대해서는 그 80년대 이후로 엄청난 방식들이 나오고 발전을 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선호하는 게 지자체 선호하는 게 화격자식이고 이것이 안정성도 있고 매뉴얼도 있고 비용도 적게 드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소 과정에서 그 부산물로 다이옥신이나 이런 유해 물질들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연소물의 20% 이상이 제로 이제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매립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소각 방식이 고민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사용 방식에는 화격자식이 가장 많지만 열분해 용융 방식도 있고 열분해 용융, 그다음에 플라즈마 용융 방식이라고 이건 아직은 시도된 적 없고 시도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가장 오염 물질이 덜 나오고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아마도 이제 민간 제한 방식이다 보니까 민간 제한자가 방식까지 제안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고민을 하지 않고 이 방식으로 고집을 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열분의 용융 방식이 인근의 양주 옆에 있는 의정부 옆에 있는 양주 소각장 이 방식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열분의 용융이 친환경이라고 했는데 실제 지금 운영된 지 수년간의 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아까 말씀하신 부산물이나 이런 것들의 검출이 없어서 친환경이라고 어느 정도 덕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덕을 보고 있는데 뭐 운전 방식이 난해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돈도 많이 들고 그 건립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폐기 비용도 폐기물 톤당 처리 비용도 한 5배 이상은 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주민들의 그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면 한번 좀 고려는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긴 하지만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친환경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열분의 용융, 현재 지금 하겠다고 하는 화격자 방식이 아닌 열분의 용융 방식도 생각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이셨는데요. 이 장암동 소각장 이전은 이전 자체로만도 주민들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이 이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는 건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주민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현장에 가서 현장의 모습을 취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소각장 이전 주민 설명회 홍보도 부족했습니다. 소각장으로 인한 영향이 의정부 모든 시민에게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5km 범위가 거의 평양 초안처럼 할 때 영향평가를 받을 때 의정부시 전역이 더 들어옵니다. 저희가 주민 설명회 홍보는 동주민센터 2곳에 걸어놓은 현수막으로만 대신했습니다. 알리고 공고를 내주셔가지고 피해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으니까 미리 대처를 하든지 하게끔 해주셔야죠. 주민협의체 구성도 시는 주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결정이 난 상황에 주민 대책을 구성하는 겁니까? 결정이 나기 전에 주민 대책을 결정하는 겁니까? 결정이 난 다음에 그 중요시 하겠다. 저희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밀어붙이기다, 밀실 추진이다.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입니다. 의정부시는 주민 의견 수렴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주민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자일동 주민분들한테도 죄송하고 밀락이지구 분들한테도 좀 미안감이 있지만은 이 시설은 어느 도시나 우리 전국 어디서 다 기피 시설입니다. 사실은 환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듣다 못한 주민들은 결국 자리를 떴습니다. 한 차례 계획됐던 의정부 주민 설명회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주민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설명은 오늘 끝이. 일단은 이 환경영향법, 이 전략평가법에 의한 것은 설명회는 여기는 끝입니다. 예, 소각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의정부시의 불통행정 문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부시서 장암동 자원회수시설을 자일동으로 이전한다는 얘기는 뭐 공공연하게 2016년, 17년부터 네. 떠돌던 얘기였고, 근데 그 시민들이나 저희가 물어보면 확정된 바 없다. 아직 내부 논의 중이다. 뭐 긍정도 부정도 않는 정책을 썼죠. 네. 좋게 말해서 이게 뭐 긍정도 부정도 않는 정책이지 그냥 행정 편의점입니다. 옮긴다고 논의가 있다고 얘기하면 시민들이 와서 항의하고 이럴까봐 그런 것 같고요. 의정부시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현재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풀 것인지를 지혜롭게 시민들과 함께 토론을 수기로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우리 시에 대한 정책을 당연히 알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게 특히 인근에 사는 분들이 재산상이나 건강상, 가장 큰 건강상이죠. 건강상의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연히 자기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뭐 무리한 집단 민원이니 님빈이 이렇게 몰아붙이시는데, 당장 내 집 옆에 소각장이 들어선다면 누구나 좋지는 않을 겁니다. 예.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하고 어디가 좋은지 시민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누가 주체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아마 초반에는 시끄러웠을지 몰라도 지금처럼 시는 그냥 밀어붙이고 시민들은 결사반대를 외치는 이런 구도는 좀 완화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주민 설명회도 직접 가봐서 알지만 이 주민 설명회가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다는 주민이 또 상당수 많이 있었습니다. 예.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17년부터 네. 소각장이 이전할 걸 알고 있어서 어떻게 이게 좋을까 연구를 하고 대응하고 있었는데, 네. 저도 주민설명회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하기 며칠 전에. 예, 그러니까 계속 시청 홈페이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저조차 이런데, 예.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딸랑 띄워놓고 예. 우리 할 일 다 했다고 얘기한다면 네. 시민들은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공고를 시청 홈페이지에서 보셨나요? 예, 맞습니다. 주민들은 시청 홈페이지에 잘 안 들어가겠죠. 예, 저도 이제 특별한 일 없으면 네. 예, 뭐 일주일에 한번 들어간다 그러는데, 네. 어떤 경우는 기한 지나면 공고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네. 예. 의정부시가 이제 소각장을 이전하면 그 영향이 의정부 전 시민에게 미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설명회에 대한 홍보가 이 동주민센터 2곳에 걸어놓은 이 현수막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의정부시 이렇게 얘기했고요. 주민들은 의정부시 이 소각장이 자일동,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운영되고 있는 자일동에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의정부시 공무원이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 네. 1차 들어올 때하고 한번 확장을 더 한번 했습니다. 네. 하면서 주민들이 진짜 격렬하게 반대를 했거든요. 네. 이미 있는 것 때문에 냄새가 나고 죽겠는데, 그랬더니 제발 한 번만 더, 하나만 이거만 확장만 하고 나면 더 이상 여기에 오염시설 넣지 않겠다. 네. 이런 약속들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 의정부시 공무원들이, 고위공무원들이 약속을 했었고, 그리고 어찌됐든 자원회수시설 주민설명에서도 주민들이 그런 질문을 하니까 설명하던 공무원이 그거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실제로 했다는 얘기죠. 부정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이죠? 너희들 당신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예.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지 않았죠. 코멘트 하지 않았다. 아예 코멘트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런 적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배신감이죠. 공무원이 그렇게 다시는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왜 또 이게 더 들어오느냐, 그 배신감이 더 주민들을 화나게 하는 것 같은데요. 조삼모사죠, 조삼모사. 예. 당장 들어올 땐 급하니까 하겠다고 얘기하고, 차라리 그 당시에 장기적으로 쓰레기장 처리 시설들은 모이면 좋거든요. 네. 모이게 되면 효율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원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측면 좋은 면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때 밝히고 그렇게 했다면 그 당시에 힘들었을지 몰라도 주민들이 이해가 좀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문제는 이제 그런 약속을 했다는 이 의정부시 공무원이 현재 자리에 없지 않습니까? 예, 없죠. 다 퇴직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 또 없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항상. 네. 주민들이 더 답답하는 이유인데요. 자, 그러면 자일동에 처음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 들어올 때 굉장히 좀 예상을 해보면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을 했을 것 같은데 그때 좀 기억을 회상해 보신다면 어땠나요? 저도 그 당시에 현장에는 있지 않았고 네. 외부에 있었는데 의정부 사람이다 보니까 네.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서 지인들 얘기를 들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화장실이 고장나서 못 하나 박을 내도 네. 관공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인데 네. 거기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보고는 못 받게 하면서 우리 동네에는 쓰레기, 그러니까 그분들 말에 의하면 쓰레기장을 네. 짓는 건데 당연히 격렬하게 반대되고 있었고 뭐 프랭카드 걸고 진로 맞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시와 원만하게 그 얘기가 돼서 네. 이것까지만이라고 허용이 원만하게 얘기가 됐다는 건 더 이상의 소각시설은 예. 안 들어오겠다라고 예. 그렇게 약속을 받고 했는데 이번에 또 소각장이 들어온다니 예. 주민들은 화가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이전을 반대하고 있지만 불가피한 면은 이 소각장을 이전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있는 장암동 소각장이 이미 내구 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소각장을 이전을 해야 되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지금 그 행정적이나 쓰레기 처리 효율적에서는 네. 자일동을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긴 하지만 네. 시민이 반대한다는 행정을 효율 때문에 진행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다 처음부터 언제부터 네. 제3자 제한 방식 이런 식으로 뭐 민간 투자 방식 네. 그다음에 뭐 이런 방식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저희 의정부시 쓰레기 문제가 이렇게 있고 5년 내에 대보수라든지 안 하면 난리가 납니다라는 걸 공개를 하고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맞는데 네. 지금처럼 이렇게 다 정해놓고 나라방송 부분이니까 답정너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답은 딱 정해놓고 네. 이렇게 하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최초의 기획부터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일동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겠다,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 이전은 불가피한 면이 있고요.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될까요? 예상을 해보신다면? 시는 밀어붙일 것이고 네. 주민들은 거기에 반발하다가 이제 뭐 길 막고 과태료 물고 뭐 감정 싸움 되고 시청 점거하려고 들겠지만 점거도 못하게 막아놓지 않았습니까? 네. 작년에 수리통신 시스템 만들면서 공무원들이 흘린 말이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지자체에 집단 민원이 많을 거다. 아,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건이고 몇 건이 더 아직 남아 있는데요. 예. 뭐 그렇게 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렇게 격화되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시에서는 정말로 주민들의 편에서 네. 주민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네. 다시 설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네.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소각장으로 인한 영향이 의정부뿐만 아니라 포천이나 남양주나 양주까지도 미치게 되는데요. 현재 이 남양주, 포천, 양주 주민들 역시 의정부와 같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 굉장히 좀 논란이 가해질 것 같아요. 현재 폐기물 최종 처리장, 소각장 같은 경우는 인근 시군에서 협의를 네. 해주지 않으면 네. 환경분쟁조정위원회까지 협의를 해주지 않으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네, 네. 올라가서 거기서 중앙에서 다시 분쟁을 조정해서 네.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슬기롭게 풀어야지 안 그러면 정말로 기간만 늘어지고 네. 그다음에 인력만 낭비되는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 주민들까지도 좀 더 열어놓고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장암동 소각장 내구 연한이 지금 아까 몇 년 지났다고 하셨죠? 2016년이 내구 연한 끝났었습니다. 16년도에 지금 한 3년 정도 예. 됐네요. 2년 3년 정도 지난 겁니다. 당시에 이제 어떤 환경공단이라고 하셨나요? 그쪽에서 이제 좀 점검을 해봤는데 앞으로 향후 5년 내에 용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이것을 좀 용량을 늘리지 않는 대보수 공사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예측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네요, 그러면. 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고, 근데 흔히들 말합니다. 5년 내에 얘기하지만 정말 용량 치료 잘 아꼈으면 네. 다시 공사를 하거나 할 때까지는 버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용량을 좀 줄여서, 그리고 의정부시는 계속 쓰레기가 많이 나올 거라 계속 확장만 해가는데 네. 얼마든지 줄일 수 있거든요. 소각량을 줄일 수 있고 네. 재활용량을 늘리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네, 의정부시가 이 소각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 당국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의정부시는 우선적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갑니다. 네. 시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가 가장 잘한다는 오만과 독선 이런 것들을 버리고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의 지혜를 빌려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됩니다. 현재 추진되는 방식을 보면 그 가칭 어느 회사인지도 알 수 없는 가칭 의정부 에코드림 주식회사에서 제안한 방식입니다. 화격자식의 건물을 져서 시설을 시에 기부 찬합하고 그리고 연간 운영비로 60억 정도를 이제 받아가는 겁니다. 제안자가 어딘지 이제 물어보면 공무원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밝힐 수 없다도 아니고 모른다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어딘지도 모르는 곳과 제안한 제안을 이거 갖다가 공식화시켜서 행정의 어떤 이런 걸 만들 수 있는지 그건 궁금하고요. 보면은 아까 60억 1년에 운영비 말씀드렸는데 2015년에 완공된 청주 소각장 같은 경우 200톤 규모입니다. 1년 운영비로 45억 정도 사용하는 걸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한 15억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면 목돈 시설비 목돈 얼마가 준다고 해서 꼭 15억씩 더 추가해서 들여서 해야 하는 것인가? 민자 방식이 과연 만능 해결사인가? 현재 지금 보면 의정부의 공원도 보면 추동이나 식동공원, 근린공원 전부 다 민자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발곡 근린공원 또 민자 제3자 제한 방식 또 떴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제3자가 운영하는 공원이 공원이고 제3자가 운영하는 그 환경시설이 잘 돌아갈지 감독할 수 있을지 자본의 논리인데 자본의 논리 들어가는 것들이 잘 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항상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왜 제3자 방식을 할 수밖에 없는가 인가를 떳떳하게 밝혀야 합니다. 시에 돈이 없어서요. 시에 돈 1, 200억 없어서 의정부시 망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 들고요. 그래서 현재 소각장 얘기를 다시 돌아오면요. 소각장의 위치, 소각 방식, 소각장 운영. 인근 시민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최후의 양보로 지하화해라. 현재 음식물 폐기물 자원시설까지 해서 전부 지하화해라. 그러면 지상으로 냄새는 안 나올 거 아니냐. 그런 제안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양보까지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제안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초반부터 제일 처음부터 최초부터 시민들과 함께해서 그 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아니 시설 꼭 정말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여기에 꼭 들어와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 들어와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시킬 것인지 이걸 공개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논의했을 때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의정부 시민과 함께 터놓고 얘기해서 올바른 해결 방식 정말 저희 의정부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 못하면 이제는 어디다 묻을 데도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태워주지도 않습니다. 방법은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정말 시민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올바를 것 같습니다.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주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의정부 소각장 이전은 의정부시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소각장 이전이 불가피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할 때 하더라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 역시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CJ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